안녕하세요, 백박다이닝입니다. 와인 사러 가시는 분들 가장 힘든 부분이죠. 와인 라벨 제대로 읽으시는 방법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은 직원분들께 묻지 않아도 와인 사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와인 라벨은 이렇게 한번 쳐다보실 겁니다. 영어, 프랑스 복잡하게 다 써 있잖아요. 와인이 왜 비싼지 가격만 보고는 판단하기에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초급자분들이 와인 읽는 방법부터 고급 부르고뉴 와인 라벨 읽는 방법까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스타일의 와인인 줄 알고 고를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와인 사러 가셔서 추천만 받고 사서 오지 마세요. 어그로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없는 내용 퀄리티를 오늘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와인 라벨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 같은 거예요. 라벨을 읽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게 있는 라벨이 있는 반면에 또 아무런 표기 없이 그림만 그려져 있는 와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게 또 안 좋은 와인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림만 그려져 있어도 굉장히 좋은 와인도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와인 라벨은 읽으실 줄 알아야 와인을 사거나 고르시는데 프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람을 부르고 대화할 때도 이름을 알고 부르듯이 가격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라벨을 보고 와인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본으로 와인 등급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와인 등급에는 PDO 등급이 있고 PGI 등급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PDO는 조금 높은 등급의 와인들에게 붙여주는 기본 등급이에요. PGI는 조금 낮은 등급의 와인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데일리급 와인들, 10,000원, 20,000원대의 와인들이 대부분 PGI 와인들입니다. 자, 부동산 지역 땅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PGI가 경기도 지역이라고 치면 PDO는 서울시 강남구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표 와인 국가 프랑스 와인 라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 라벨 같은 경우는 포도 품종, 브랜드, 국가 요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헌데 이 프랑스는 라벨이 정말 복잡합니다. 프랑스 라벨을 읽으실 줄 알면 다른 국가 와인 라벨들도 읽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쥐베르 상베르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표기하는 것은 지역 마을 명칭이에요. 쥐베르 상베르땡이라는 마을 단위 지역에 있는 와이너리에서 이 와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단위가 조금 좁아집니다. 밑에 표기되는 거는 그 마을에 있는 특정 포도밭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만약 이 포도밭이 와인 라벨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 마을 단위에 있는 포도밭의 포도를 다 하나씩 묶어서 블렌딩한 거예요. 물론 부르고뉴에서 생산하는 피노누아 100%만 생산을 합니다. 근데 밭을 여러 개 섞으니까 블렌딩한 그냥 마을 단위의 와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와인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기가 있고요. 가장 밑에 표기하는 것이 바로 메종이냐 도메느냐를 표기를 합니다. 메종과 도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종이라는 뜻은 자기가 포도밭을 가지고 있지 않고 포도를 다른 포도밭 주인한테 사서 양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생산자 브랜드를 메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멘 은 뭔가요? 도멘 루이자도, 도멘 로마네 꽁띠, 이런 표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으로 와인을 만들 때 이 도멘이라는 표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도멘들은 중간 브로커 개념에 내고 시향의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소유한 땅의 포도밭의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은 프랑스 보르도입니다. 보르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맨 위에 와인 생산자, 브랜드 이름, 아래 보르도 와인 등급, 그리고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 보르도는 부르고뉴처럼 포도밭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보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생산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등급입니다. 생산자들을 다 알기는 힘드니까 좋은 보르도 와인 등급을 빠르게 알려면 등급 표기를 보는 게 가장 빨라요.
5개 정도로 나뉘는데, 그냥 보르도 이름만 딱 표기하는 레지오날 등급의 와인, 보르도 수페리오레, 퀴리 부르주아, 그리고 그랑 퀴리, 마지막으로 프리미에 그랑 퀴리 클라세. 밑으로 등급이 내려갈수록 등급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표기는 해당 양조장에서 병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즉 본인들이 양조하고 병입을 했다는 거죠. 와인은 병입을 다른 시설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기가 있으면은 본인의 와이너리에서 병입을 했다는 표기입니다. 나는 다른 이상한 데서 와인을 안 만들고 좀 더 믿을 만한 퀄리티다, 그거를 표기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중고급자 와인 라벨 보는 방법이에요. 사실 부르고뉴 와인을 잘 아시는 분들도 프리미에 큐리, 그랑 큐리 정도까지만 알지 여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보세요. 부르고뉴 와인을 표기할 때는 거의 한 3가지 정도로 표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을명, 두 번째가 마을명 플러스 포도밭 이름, 마지막 3번째가 단일 포도밭 마을명 이름. 크게 3가지로 표기를 하는데, 부르고뉴 와인도 마찬가지로 마을 단위 명칭이 가장 먼저 적힙니다. 그 다음 밑에 그 마을의 포도밭을 표기를 하는데, 이 포도밭 표기는 단일 포도밭을 사용하여 와인을 만들었을 경우에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을에 나는 포도를 하나씩 다 섞어서 한 병에 만들었다, 그러면 포도밭 이름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와인을 마셔보지 않아도 좀 더 퀄리티한 와인을 단번에 확인하고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아래는 와인 메이커, 보통은 오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름 표기랑 그리고 V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글말로 농부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주베르 상베르땡의 농부 누구누구 씨가 병입하여 만든 와인이다 라는 거를 병에다가 친절하게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죠. 부르고뉴 와인 라벨은 보르도 와인 라벨처럼 등급도 표기를 다 해놓습니다. 조금 방식이 틀린데 그 방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부르고뉴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총 4단계 등급으로 크게 나뉩니다. 부르고뉴 밭 등급이 가지고 있는 등급 분포도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랑키리랑 프리미에 키리 2가지인데, 그랑키리는 전체 포도밭 중에 약 2%만 차지를 하고 있는 매우 프리미엄한 등급의 밭들이에요. 이 등급 밭들은 와인 네이밍을 그냥 포도밭으로 따로 해버려요. 그냥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포도밭 이름을 와인병에 적으면 그게 그냥 그랑키리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포도밭 이름이 그냥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에 키리 같은 경우는 독립된 포도밭들은 아니에요. 하나의 구역에 여러 가지 포도밭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라벨에 프리미에 키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등급의 와인이 아니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포기하는 방법은 마을 단위 이름 밑에 포도밭 이름이 따로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밭 이름 옆에 프리미에 큐리라고 붙으면 단일 프리미에 큐리 밭에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헌데 마을 단위 이름 밑에 프리미에 큐리가 나오고 밭 이름이 안 나온다, 그럼 2개 이상의 프리미에 큐리 밭을 섞은 겁니다. 그럼 2개 중에 뭐가 더 값어치 있고 좋은 와인일까요? 당연히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된 왼쪽 와인이 훨씬 더 퀄리티가 뛰어날 겁니다. 즉 단일 포도밭 이름을 적냐 안 적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랑키리 같은 경우 포도밭 이름은 바로 위에 올라와요. 마을 단위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랑키리 포도밭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랑키리라고 명시를 하지도 않아요. 명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벨에요.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랑키리가 없으면 이 AOC 단위에다가 밭 이름을 딱 표기를 해서 그 와인 라벨에다가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와인 라벨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기본적인 와인 라벨 읽는 방법, 그리고 보르도, 부르고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와인 라벨은 프랑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프랑스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태리도 등급들이 있고 칠레나 미국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와인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와인 종주국인 만큼 프랑스는 각 지역마다 또 표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이태리 와인 라벨 일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태리는 프랑스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와인 라벨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적었다고 해서 안 좋은 와인이다. 사실 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PGI 등급, 만원대, 2만원대 와인, 이런 와인들도 굉장히 좋은 와인들도 많고, 그리고 PGI 등급으로 돼 있는데 한 몇십만원 하는 와인들도 있어요. 그런 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정해놓은 와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는 A라는 포도만 써야 되고 B라는 포도만 쓰면 안 돼. 그러면은 PDO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포도밭이 좋고 퀄리티가 좋아도 PGI 등급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와인 생산자는 땅밭 자체가 A라는 포도 품종과 맞지 않는 그런 와인 밭이다 이러면은 B라는 포도 품종을 써가지고 PGI 등급을 그냥 받아버려요. 한편으로는 그냥 와인 메이커의 고집인 거죠. PGI 등급을 받더라도 그 와인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뭐 슈퍼 투스칸 같은 거죠. 와인은 되게 좋은데 이태리에서 다른 국제 품종을 썼기 때문에 DOCG 등급을 받지 않는 그런 와인들도 대부분 많으니까요. 사실 등급은 그냥 가장 교과서적인 거예요. 이런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거를 아시면은 와인을 나중에 구매하러 가실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추천을 받지 않아도 본인들이 직접 와인을 고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영상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